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대 이현석입니다. 11월 둘째 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워낙 이제 시장에 좀 이 변곡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사실 매주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사실 매일매일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요소수 대란에 그런 이제 부분만 봐도 요게 기존에 우리가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증시 상황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급박한 그러한 좀 상황의 연속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 계속 좀 강조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요번 주 이제 월화수 해서 그 이제 관련 경제 지표와 그 다음에 연준 의장 그 다음에 부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당장 이 파월 의장하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어요. 그동안 이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본격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계속 좀 나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과 좀 다르게 2014년도 그때 이제 테이퍼링이랑은 다르게 시장에 미리 계속 말은 했지만 그리고 충격이 딱 이제 발표 당시에는 거의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관련돼서 조금 좀 뭔가 증시가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요일 날은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10월 소비자,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발표되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현재 이제 좀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좀 이제 앞서서 우리가 물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 주에 또 인플레이션이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그렇고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중앙은행은 지금 사실 경기가 그렇게 100% 회복됐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또 이제 부채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이자 부담도 커질 것이고 해서 금리 상승을 최대한 좀 미루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금리가 한번 크게 치솟고 나서 다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좀 이제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크게 치솟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좀 이제 대응을 했죠. 국채에 또 이제 매입을 하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또 그렇게 잡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전 세계 금리가 크게 좀 치솟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본격화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년 테이퍼링 일정을 빈칸으로 뒀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으로는 11월, 12월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제 말한 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테이퍼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두고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라고 해서 그 연준 이사를 선임하면서 이게 파월 의장에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 연준의 총 이제 책임자 보스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살짝 우려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거를 이제 빈칸으로 뒀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좀 요거 이제 책임 회피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조금 이제 좀 더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놨다. 근데 한편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변수로 또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상수로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이 기존의 계획대로 줄여 나가겠다 하면은 예상이 확실히 되는데 지금
내년에는 또 이 테이퍼링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요거를 이제 그 여지를 열어두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뭐 금리 투자나 뭐 채권 투자하는 그런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에게는 또 이제 고민거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보면은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금리는 다시 이제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이론적으로는 좀 이제 부담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래서 요번 주 어떤 이 물가 지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파월 의장도 한다라고 했던, 요거를 우리는 주목하겠다라고 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계속 2.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금리 인상을 추세적으로 이제 쫙 했을 때 이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 이상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이 금리 인상이 실시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5%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고용도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지만 굉장히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일부에서는 이 경제 참가율 자체가 좀 아직 저조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수치를 우리가 항상 통계를 분석을 할 때 여기 이제 좀 통계적 오류가 없는가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조기 퇴직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2배 이상 퇴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경제 활동률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 활동 참가율이 아니라요, 일단 고용이 급격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거의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주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뭐 채권 시장 금리 관련된 부분이랑 살짝 좀 언밸런스, 그러니까 디스매칭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기 금리 인상으로 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연준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선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물가를 지금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민심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물가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또 경기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뭐 조기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다 보면은 또 이게 강력한 긴축 모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든 경기든 둘 다 이제 잡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둘 다 안정적으로 가기는 힘들고 진퇴양난에 현재 빠져 있다. 이게 물가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조기 금리 인상을 해서 조금 이제 이 경기를 둔화시킨다라고 해도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에 이제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경기를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선택의 시간은 계속 좀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에 이제 물가가 지금 수준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물가 괜찮다 하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그리고 민첩하고 항상 선반영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모를 뿐이지 물밑에서는 엄청난 머리 싸움을 하면서 금리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시장은 매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사실을 꼭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좀 리스크 온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면,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면, 이게 온에서 지금 5% 스위치가 좀 꺼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구체적인 근거로 빅스 공포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계속 하락했었는데, 빅스 지수가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쉽지 않은 증시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하락하고 있고, 주요 이제 증시들이 좀 파란불을 켜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전에도 강조드렸지만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원래 이제 이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 현상으로 되면은 달러 강세가 좀 두드러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지금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ETF 요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달러 요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달러 선물이랑 선물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달러 선물을 보시면 되고요.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전부터 달러가 계속 좀 강해져 왔는데 최근에 달러가 다시 이렇게 좀 솟구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이제 경기 방어주 안정적인 그러한 주식으로 좀 갈아타고 있는 게 조금 이제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제 주식 중에 인프라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인프라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죠. 물론 기존에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구했던 것 대비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사실상 좀 기대감을 많이 하회하는 그러한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지금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5G입니다. 5G 인프라. 왜냐하면 이전에 뭐 건설, 그 다음에 뭐 토목 이러한 뭐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이제 두산마켓, 오늘 이제 두산마켓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미 한번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겪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소의 이제 매력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증시 상승에서 좀 가장 크게 소외됐었던 대표적인 이 KMW 계속 이제 하락세를 이어왔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거의 이제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따라서 미국도 빠르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러한 만큼 지연되었던 이런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에이스테크나 솔리드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다 지금 저점을 거의 이제 바닥을 잡은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이 5G 관련 주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일단 입장부터 해 주시고요. 주요 이제 뭐 투자 전략, 그 다음에 5G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요 이제 투자 전략 자세한 경기 지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테슬라가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그 오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 자율주행 관련된 오류가 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 관련 이슈로 네트워크가 현재 이제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류가 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내 이 자동차
무려 이제 12,000대가 리콜이 됐는데요. 미국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 부주의하게 작동했다는 보고를 받고 FSD 베타 10.3 버전을 삭제한 뒤 소프트웨어를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버전을 새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안정상 결함을 즉시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테슬라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안정상의 결함이 이렇게 이제 발생되면은 요게 우리 이제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함은 정말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로이터는 이번 리콜에 앞서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왜 업데이트하지 않았는지도 질문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그냥 자동으로 아무것도 없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될까요? 아니죠. 무조건 이제 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연결되어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자율주행이 만약에 이 네트워크와 상호 이제 통신을 하면서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지금 이러한 결함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뭐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러한 이름,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0% 완전 자율주행이다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자율주행 단계를 5단계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면 한 절반 정도, 한 3단계 수준밖에 안 되는, 3단계도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데 2.5단계라고 하는데, 그 이상 정말 이제 이 인간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뛰어난 그러한 최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려면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운전해도 사고가 나는데 자율주행이 뭐 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전한다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긴 한데, 사람은 실수를 해도 되지만 기계는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계속 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또 오류로 인해서 마이너스 3%가량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제 이제 엄청 급등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인데, 뒤에 이제 네트워크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인 거는 이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부각되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사상 최대 3분기 실적, 그리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보시게 되면은 156.63불이 이때 코로나가 발생하고 최저치를 찍었는데 지금 500불이 넘었어요. 하루에 20% 넘게 지금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나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0%씩도 오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밈주식 같은 경우에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에 뭐 200%가 올라가지고 또 이제 밈주식 열풍이 다시 또 살짝 불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것처럼 지금 20% 넘게 뛰면서 왜 이렇게 뛰었냐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메타버스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NFT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오늘 이제 이 위메이드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컨센은 크게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항상 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따라서 주가가 간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그게 이제 실적이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을 우리가 얼마나 잘 예상하는지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향후 컨센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미국에서 계속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죠. 80%가 넘는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피크면 어떡하냐는 그런 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지금 당장은 잘 나와서 주가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실적이 지금 실적은 사실 3분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분기 말고 4분기 때 꺾이는 거 아니야 하고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적이 아니라 이 미래의 실적이 미리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 현재 실적 잘 나오면서 주가가 더 가네,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현재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꼬꾸라지는 이러한 기업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4분기에 정말 이게 안 좋아질지, 그거를 뭐 물론 이 미래의 일은 그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지만 그 노력은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 기업이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주요 이제 제품군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현재 이제 이 제품군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 홈페이지에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요렇게 돼 가지고 뭐 라우터, 클라우드, 뭐 비전,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와이파이 뭐 기계 같은 겁니다. 단말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보시게 되면은 뭐 숫자별로 이렇게 시리즈라고 해서 7500 시리즈, 뭐 BMW나 뭐 벤츠, 뭐 이제 그런 차종 모델명처럼 요렇게 이제 시리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스위칭, 그 다음에 모듈러, 뭐 시스템, 여기도 이제 스위치,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선 장비,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 회사다. 이 제품군을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지금 많이 팔리면서 3분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거예요. 요 이제 와이파이 요런 이제 기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네트워크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잘 간다, 이러한 이제 제품군들이 판매가 잘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하나의 기업만 그렇게 됐냐, 제가 뭐 하나의 기업만 그렇게 급등했다라고 해서 뭐 네트워크가 지금 뭐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은 당연히 안 드리겠죠. 지금 아리스타 관련 이 네트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기업도 함께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거나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주니퍼 네트워크스라는, 마찬가지로 뒤에 또 네트워크가 들어가죠. 그렇죠?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2016년도에 이때 32.39불까지 찍고 지금 거의 한 5년 동안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계속 이제 주가가 이 아래에서 머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심지어 이 코로나 터지고 15불까지 이렇게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코로나도 그렇고 증시는 사실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그닥 좋지 않고, 미국 증시는 또 굉장히 견고한데, 미국 증시가 뭐 견고해도 사실 뭐 빠지는 기업들은 빠져요. 매일 오르는 기업이 나오고 매일 빠지는 또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무조건 뭐 이거 기업이 오른다, 종목이 요거는 또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 시장과 상관없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좀 잘 선정을 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 놨었는데, 그 기업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당연히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은 결국 그때가 세일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증시 뭐 조정 받고 그럴 때마다 세일 구간이었다. 근데 지나고 나서야 그게 세일 구간이었다. 그거를 아니까 사실 뭐 백화점 세일이랑은 좀 이제 달라요. 그렇죠? 백화점 세일 같은 경우에 뭐 누가 봐도 지금 세일한다, 많이 와서 사세요, 그건데 주식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좀 이제 다른 점이죠. 근데 뭐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5G 투자는 사실 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고, 국내 이제 또 그 5G 장비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여튼 지금 이 미국 네트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5년 전 최고점까지 거의 이제 근접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더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앞에서 봤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다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주니퍼 네트워크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이제 제품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본 뭐 라우터, 그 다음에 스위칭, 요런 이제 제품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리고 이름도 똑같아요. 통신 장비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영어 뭐 굉장히 복잡한데요. 요거 뭐 한 번씩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매출 비중이나 그 다음에 뭐 자세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는 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좋은데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죠. 미국의 정말 뭐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도 사실 많아요. 많은데 뭐 뒤에서 이제 또 기사 관련해 가지고 또 나옵니다. 근데 뭐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시장 대비 어떤 통신 장비 회사,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화웨이 계속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고, 뭐 차이나텔레콤 아예 이제 미국 내 사업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막아버렸는데, 뭐 에릭슨이나 노키아 그런 어떤 글로벌 통신 장비 회사가 사실 없어요. 굉장히 이제 이 뭐 그쪽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5G 통신 장비 회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가 지금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제 작은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주가 너무 좋은데 내가 왜 이런 기업을 몰랐지?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불과 이제 한 1년 만에 발생한 일이에요. 지금 이 기업도 F4가 아니라 F5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인데요. 2018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주구장창 내려오다가 코로나 때는 뭐 급락을 해가지고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거의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 주가가 빠졌는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면서 이 종목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했어요. 그래서 뭐 앞서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이제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입니다. 뭐 이제 회사 관련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 F5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죠. 인터넷 시대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요런저런 기업을 많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 놓으시면은 투자의 어떤 스펙트럼도 커질 것이고, 꼭 이제 한국 주식이 최고다, 그런 이제 관점보다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업이 있고,
내가 몰랐던 회사의 주가들이 이렇게 잘 오르고 있구나. 예, 그런 거를 이제 단순히 아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F4가 아니라 F5 네트워크스라는 기업도 현재 이제 똑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트워크가 뒤에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살짝 테마주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최근에 뭐 비료 관련된 기업들 뭐 뜨고 그러면 뭐 이제 다 뭐 뒤에 뭐 화학 뭐 이제 그런, 하여튼 공통적으로 어떤 이 종목명에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어떤 섹터가 아니라 테마라고 보통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잠깐 이슈로 오르고 마는 그런 어떤 테마주라고 보긴 힘들고요. 단기적인 테마주는 아니고 좀 이제 뭐 한 1, 2년? 예,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분류하기도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건 이 기업도 이제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이다. 근데 정말 뭐 이 이름처럼 굉장히 익스트림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이 종목은 코로나 때 1불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43불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최근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12.29불까지 찍고, 그 다음에 현재 또 한번 급등을 하면서 이 지금 요 매물대를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 이제 돌파해버리면 약 한 1년 한 6개월 만에 10배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서 다들 10배 한번 이런 어떤 종목을 내가 수익을 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이미 이 미국 네트워크 인프라 5G 관련해서 이런 종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급등하면 다시 급락합니다. 그리고 급등하면 또 급락해요. 그리고 쫙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도 한 번씩 계속 눌립니다. 주가가 계속 눌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짧게 하루 이틀 단위로 단타를 해가지고 이 10배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거 절대 못 낸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오르고 한 달 지나니까 제자리야. 오르고 한 달 지나니까 제자리. 또 오르고 또 제자리. 그러니까 오르면 제자리야 그냥. 근데 이게 어떻게 10배 갔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추세죠, 추세. 뭐 한 달 뒤에 올랐던 자리 그대로 내려오고, 또 오르면 또 제자리고, 또 오르면 또 제자리고, 내가 이거를 보니까 샀다 팔아야지. 내가 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올랐을 때 일단 팔아. 그리고 또 떨어지면 사고. 물론 그런 전략을 정확하게 요렇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게 이렇게 이쁘게 딱 요렇게 쫙 가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이렇게 뭐 어떤 뭐 피보나치 수열같이 규칙적인 그런 게 없다. 그냥 뭐 이렇게 간다. 뭐 요렇게 간다마.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인프라 투자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뭐 지렁이처럼 뭐 이렇게 꼬불꼬불대고 뱀처럼 이래도 우리는 계속 좀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 비중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뭐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1, 20% 그렇게 이제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주가가 제자리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도 적금식 투자로 꾸준히 모아가면은 이런 거는 너무 좀 확실하다. 5G 투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이 계속 이제 통과가 될랑 말랑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될랑 말랑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야만 하니까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 5G 인프라 뭐 세계 최초로 또 5G 개통한 다음에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죠. 그렇죠? 왜 이 5G 안 터지냐? 나 5G 요금제 가입했는데 왜 4G망이랑 같이 쓰고 있냐? 하여튼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만은 해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뭐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판매잖아요. 그렇죠. 5G 인프라 다 안 깔아놓고 5G 요금제를 판다는 거는, 요거는 진짜,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의 상황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미국도 이제 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에서 5G 폰을 정식으로 이제 출시를 한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나요? 1년도 아직 안 됐죠.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5G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5G 요금제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미국은 엄청 빨리 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네트워크 통신 장비 회사들이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하면서 국내 이제 5G 장비주들이 올랐을 때랑 매우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덩치가 큰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시에나라고,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또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네트워크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급의 통신 장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웨이가 좀 그동안 계속 이제 1위를 차지를 했고, 그 뒤로 뭐 에릭슨, 뭐 노키아, 그러한 이제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보다는 확실히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대가 아니라 그냥 뭐 1, 2%, 뭐 2, 3%대의 그러한 좀 굉장히 미미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기업 중에선, 미국 통신 장비 회사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바로 그 기업이 시에나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사상 최고치에 거의 이제 근접을 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60불을 만약에 뚫는다, 여기 위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제 우리나라 그 KMW 신고가 뚫었을 때,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신고가 뚫었을 때 그 이제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죠. 왜냐면 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이 5G 상용화를 하긴 했지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딜레이된 부분도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에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시에나 관련 제품 보면은 역시나 이제 앞에서 계속 봐왔던 그런 이제 제품군들이에요. 다 보시게 되면 요러한 이제 뭐 라우터 장비, 그 다음에 스위칭 장비들이고, 굉장히 뭐 다 이제 비스크리하게 생겼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각 제품 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또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일단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확실히 이런 제품에서도 성능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통신 장비 회사들에서 뭐 봤었던 요런 이제 여러 이제 장비들도 있고, 요게 이제 트랜지스터죠. 오이솔루션이 국내 이제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요 이제 사업을 주로 하는데, 요런 이제 종합, 그러니까 통신 장비 회사예요. 그래서 시에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특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매우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60불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하고 KMW라는 기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여기에서 5배 이상 초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이제 여기에서 뚫을까 말까 하다가 팍 뚫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한번 이제 오를까 말까 눌리고 팍 그 다음에 메인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도 뭐 우리나라 이때 KMW랑 오이솔루션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급등했을 때는 사실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때 뭐 거의 동시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다 보니까
이때 흐름이 벌써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시장 규모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지금 기존에 있던 통신 장비를 빼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그게 이제 바로 화웨이 장비입니다. 화웨이 장비.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나텔레콤도 퇴출이 됐죠. 차이나텔레콤도 이제 굉장히 큰 이통사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사실 뭐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G20 정상회의에서 이 관련된 이슈가 다시 최근에 좀 불거지고는 있는데 이미 뭐 화웨이는 뭐 거의 사실상 퇴출이 됐고요. 차이나텔레콤까지 지금 퇴출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미국 의회 감독을 받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감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정치가 껴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 근데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차이나텔레콤을 제재한 것은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국영기업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민영기업도 막 국영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뭐 황다 사태만 봐도 그냥 이제 뭐 디폴트 처리 뭐 하려고 뭐 이제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덩치 크고 살짝 이제 좀 요거 이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후드려 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국영 기업들이 미국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연방통신위원회도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차이나텔레콤이 최근에 10월 말 이슈인데요. 결국 이제 이 퇴출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2의 화웨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60일 이내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올해 이제 말까지예요. 올해 이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미국의 요런 이제 통신 장비 회사,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통신사 중에 중국 국영 기업은 싹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 안보, 미국은 늘 그랬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이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그러면 얄짤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아웃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화웨이가 거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그 순서를 밟고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내 화웨이 장비 퇴출이라는 압박까지 현재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게 지금 2019년 8월 이 통사의 화웨이 장비를 전면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약 한 2년 전 일인데, 사실 이 화웨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위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화웨이 장비를 다른 걸로 다 바꾸면 그 교체 수요가 여러분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이 미국이 화웨이 장비만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규모면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화웨이 장비를 다른 장비로 일단 다 바꿔야 된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수요, 그 다음에 반사 이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노키아, 에릭슨, 그런 이제 통신 장비 회사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은 사실 리쇼어링 정책, 트럼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자국에서 만들어서 자국 내에서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시 미국 내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물류 대란을 겪으면서 미국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중국을 내가 이 세계 공장으로 키워줬는데 얘네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네? 요것 봐라.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인텔한테 파운드리 너희 만들어라.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 이제 공장들, 뭐 우리나라 이 배터리 공장도 미국 내에 지어야 너희 거 쓸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이 통신 장비 회사들도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미국의 통신 장비 회사들이 최대의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 미국의 앞서 이제 말씀드린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들을 특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코트라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이 오픈랜 5G 통신망 전환 중에 있다. 이게 이제 6월 24일 날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쭉 읽어보면 미국 화웨이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2019년 5G 네트워크, 요게 이제 도입된 이후로 지난 3년간 미국은 국가 주도적으로 중국산 통신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적으로 강화를 해왔다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5G 통신 장비를 포함한 화웨이의 모든 제품과 관련하여 수출 관리 규정을 통해 세 차례 개정하면서 화웨이 제품의 대미 수급을 통제해왔다. 그래서 뭐 화웨이 및 해외 소재 계열에서 114개 기업을 수출 통제 제재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고 2020년 5월에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아예 안 돼. 심지어 이제 설계한 것도 안 돼. 제조한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 설계를 기반으로 미국 밖에서 생산된 물품이 화웨이의 수출, 재수출 및 이전 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화웨이를 뭐 통하면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지금 난리가 났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웨이 장비를 다른 업계 통신 장비를 교체할 수 있게끔 일정 기간 유예하는 임시 일반 면허 발급까지 요걸 이제 해주면서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기간을 단기간에는 허가해 주고 있지만 이거를 최대한 빨리 바꾸라고, 그렇게 이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허도 2020년 8월부로 만료가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는 화웨이 장비를 다 안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화웨이 반사이익으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막 기록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몰랐을 뿐이지 물밑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수입에 제재를 가하는가? 사실 이게 좀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G 기반으로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로봇, 스마트 시티 등 이 신산업,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5G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찾기가 힘들어요. 네트워크는 뭐 그렇죠. 우리가 쓰는 인터넷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발표를 보시게 되면요, 화웨이가 여전히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노키아, 에릭슨이 따라가고 있는데, 노키아, 에릭슨을 합쳐도 사실 2020년 기준으로는 화웨이에 못 당하기 때문에 화웨이가 정말 엄청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ZTE가 10%, 그 다음에 미국 시스코랑 시에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에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미국 통신장비 회사 중에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시스코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스코랑 시에나 주목을 꼭 우리가 해야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오픈랜입니다. 오픈랜이란 것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개방형 네트워크 표준을 도입을 해서 이 통신 장비를 각기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해도 상호 호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화웨이 장비를 쓰다가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이 통신 장비를 쓰게 되면은 원래는 호환이 힘들었는데 오픈란을 통해서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화웨이 다 쫓아내도 된다. 화웨이 안 써도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통신 장비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확실히 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이 통신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통신 장비 회사들도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시에나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약 한 10년 동안요, 매출액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크게 줄어든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1%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정말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에나 굉장히 현재 실적적인 부분도 좋고 성장성은 좋고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트워크 인프라 매우 중요하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최대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정보나 투자 전략 자세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